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구 공학 및 실험 후학기 수업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 학기 수업은 당초에는 대면 수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코로나19의 그 확산 때문에 9월 달은 비대면 수업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 있어서 이와 같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목의 전체적인 그 강의 형태는 이론에 대한 강의가 약 50%, 그 다음에 실험 실습이 50%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은 이론에 대한 강의를 주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10월부터는 실험과 실습을 겸한 그 이론 수업도 약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험 실습은 적은 인원이 나눠서 실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의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고 이번 학기 강의를 좀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어구공학 및 실험이라고 하는 과목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과 힘의 관계를 좀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토대로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를 한다라든가 또는 이 시스템을 바람직한 쪽으로 우리가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기초적인 학문을 우리가 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학 앞에 여러 가지 그 이름을 붙이는 것에 의해서 다양한 공학이 존재하지요. 대표적인 것은 기계공학이라든가 전기공학이라든가 또는 그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로봇공학이라든가 항공공학 그야말로 공학이 붙어 있는 다양한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수학적 또는 물리적인 해석을 기반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학문이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된 이 어구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 어구에 대한 공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수중에 있는 물체에 어떠한 힘이 작용하고 그런 힘의 작용에 의해서 물체가 어떠한 변형을 하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수중에 있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또는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하는 쪽을 주로 다루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학 또는 물리적인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배워온 그 기본적인 수학적인 물리적인 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그 적용 또는 그 수학이 가능한 과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겁을 먹고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수포자들도 있을 건데 수포자들도 다 하게 돼 있는 과목입니다. 먼저 제1장은 어구공학에 필요한 역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학적인 그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물리적인 법칙 또는 그 벡터의 해석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역학의 단위계입니다. 단위계. 그래서 우리가 그 물리적인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단위계는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 시간, 질량. 그래서 길이는 어떤 그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우리가 좀 그 미터 길이를 잴 때 우리가 미터를 사용하죠.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기호를 쓰고 시간은 뭐 여러 가지 단위의 시간이 있죠. 1시간, 2시간 하는 시간 단위도 있고 분도 있고 초도 있고 또는 날도 있고 뭐 개월 또 뭐 그 월도 있고 연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물리에서는 초 단위의 시간을 가장 기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S를 쓰고 있죠. 그리고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의 이제 질량을 의미하는데 킬로그램 해서 요 kg라고 하는 그 단어로 그 기호를 써서 우리가 질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 기본 단위에 보충해서 평면각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요건 회전하는 물체 또는 어떤 그 각도를 나타낼 때 쓰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충각으로 평면각 라디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약자를 써서 RAD라고 하는 기호로 그 각도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본 단위, 보충 단위를 결합하면 응용 단위가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응용 단위가 만들어지는데 이 응용 단위는 이제 그럼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것을 우리는 속도라고 한다. 그래서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다. 이걸 한 번 더 속도 시간으로 나누면 이걸 우리는 가속도라고 하는데 이건 이와 같이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다. 마찬가지로 요 보충 단위에서 평면각을 각도를 시간으로 나누면 그걸 각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한 번 더 시간으로 나누면 가속도라고 하죠. 이와 같은. 그리고 면적이라든가 최적. 이제 이와 같은 단위들을 그 토대로 해서 또 힘의 단위가 있죠. 힘은 우리가 그 포스라고 하는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힘의 단위는 우리가 뉴턴을 쓰는데 이 뉴턴의 이 n을 그대로 가지고 와 쓰고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기 때문에 여기 질량은 킬로그램이고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 일의 단위는 워크가 되겠죠. 워크인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힘은 뉴턴이고 거리는 메타니까 뉴턴 메타. 이걸 갖다 우리는 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대문자 J를 써가지고 나타내기도 하죠. 다음에 동력 단위는 파워입니다. 파워.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속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에다가 속도 미터 퍼 세컨드를 하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서 줄로 나타내면 줄 퍼 세컨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물리적인 그 계산을 할 때는 이 정도의 단위계만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벡터 해석입니다.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배워서 아시겠습니다만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우리가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크기는 여기 뭐 이와 같은 벡터가 하나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크기라고 하는 것은 요 벡터의 길이를 의미하죠. 요 길이가 크기가 되겠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겁니다. 기준점으로부터 기울어진 이 각도, 이 각도가 이제 그 방향을 정의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만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스칼라로 나타내죠. 그래서 이 벡터가 시작되는 점을 우리는 갖다 이제 시점이라고도 하고 끝나는 점을 종점이라고 하는데 이 시작점이 되는 쪽을 그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질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파티클이나 또는 매스 포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벡터의 출발점을 갖다가 이제 그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가 질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질점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끝점이 되겠죠. 다음은 이제 벡터의 합산입니다. 그 두 개 이상의 벡터가 있을 때
이 벡터를 어떻게 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과 같이 A라고 하는 벡터 그리고 B라는 벡터 이 두 개의 벡터가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을 때 이 두 개의 벡터를 합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법이고 두 번째는 삼각형법입니다. 먼저 평행사변형법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 평행사변형을 이 두 벡터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벡터를 이쪽으로 평행 이동시킵니다. 평행 이동시켜서 B 벡터의 끝점에서부터 이렇게 정의를 해서 A 벡터를 평행 이동시키고 B 벡터는 다시 A 벡터의 끝점으로 평행 이동을 또 시키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B 벡터를 이렇게 만들면 요 두 개를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요 꼭지를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이 벡터가 요 A 벡터와 A 벡터와 B 벡터의 합력 벡터인 R이라고 하는 이런 합력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평행사변형법에서는 벡터를 평행 이동시켜서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에 꼭지를 연결하면 그것이 합력 벡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그 삼각형법에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벡터의 두 개 중에 하나를 평행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A 벡터, B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 벡터를 B 벡터의 끝점에 이와 같이 평행을 이동시키죠. 평행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서 A 벡터를 이렇게 두면은 A 벡터하고 이 B 벡터와 A 벡터를 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은 이 벡터가 결국은 합력 벡터 R이 된다는 얘기죠. 요 R.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구한 R 벡터와 삼각형법에서 구한 요 합력 벡터라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 이상의 그 많은 벡터가 있을 때 이들 벡터의 합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걸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A, B, C, D라고 하는 네 개의 벡터가 주어졌습니다. 이 네 개의 벡터의 합력을 한번 구해봐라 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첫 번째로 뭐 여기서는 삼각형법을 써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평행 이동시키는 거죠. 요 B 벡터가 있으니까 요 B 벡터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은 이런 B 벡터, A 벡터 끝에 B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럼 요 A 벡터, B 벡터의 합력 벡터는 요 벡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요 벡터가 합력 벡터가 되는 거죠. 다음에 그러면은 B 벡터까지는 더해졌으니까 C 벡터를 더하기 위해서는 이 C 벡터를 마찬가지로 A 벡터, B 벡터의 끝에다 다시 평행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이 C 벡터를 평행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C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다음에 D 벡터도 마찬가지로 이 끝에다가 D 벡터를 평행 이동시키는 거죠. 이렇게 시키면은 이렇게 D 벡터까지 만들어져서 A, B, C, D로 이어지는 이 다각형의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하면 시작점하고 끝점을 연결하면 이와 같은 벡터를 얻어낼 수 있겠죠. 이게 합력 벡터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은 결국은 A 벡터, B 벡터, C 벡터, D 벡터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벡터의 해석에서는 이와 같은 A 벡터, B 벡터, C 벡터 자 여기 A 벡터, B 벡터, C 벡터, D 벡터하고 마지막으로 구한 요 R 벡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 수식에서도 나타나 있다시피
R 벡터라고 하는 하나의 벡터하고 A 벡터, B 벡터, C 벡터, D 벡터는 같은 거죠. 같은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갖다가 동치력계라고 합니다.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그 벡터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수의 벡터가 있더라도 이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벡터의 그 합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벡터의 분해입니다. 앞에서 했던 거는 여러 개의 벡터를 하나의 합력 벡터로 합산하는 과정이었다면은 여기서는 하나의 벡터를 두 개 이상의 성분으로 나누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과 같이 이런 직교좌표계에서 F라고 하는 이 벡터가 이렇게 하나 주어졌을 때 이 벡터의 성분을 여기서는 X 성분과 Y 성분으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는 거죠. 이게 직교좌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F의 끝점에서 수선을 이렇게 내립니다. 내리면 이 점이 fx가 되겠고 여기까지의 벡터가 fx 벡터가 fx가 그 다음에 fy는 마찬가지로 요 f 끝점에서 이 y축으로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요 끝점이 여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fy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럼 요 fx의 크기와 fy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집니까? 우리가 여기 이 각도를 요 세타라고 하는 각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fx라고 하는 것은 이 f라는 크기의 코사인 성분이죠. 코사인 성분이기 때문에 f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고 요 fy라고 하는 것은 요 y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방향의 크기입니다. 이 방향, 이 연직 방향으로 서 있는 이것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건 사인 성분입니다. 사인이기 때문에 f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반대로 fx라고 하는 벡터와 fy라는 벡터가 직각으로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것의 합력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보면은 fx 벡터가 요거죠. 요거고 fy 벡터가 요거니까 앞에서 합력을 구하는 거 평행사변하면 바로 이 벡터가 얻어지는 거죠. 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요 밑변 높이를 제곱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있고 이건 뭐 뒤에 설명하는 코사인 법칙을 적용한 겁니다만 이걸 적용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어떤 하나의 벡터를 성분별로 나눌 때라든가 또는 나눠진 성분별 벡터에서 합력 벡터를 구한다거나 할 때 사용되는 두 개의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하나는 사인 법칙이고 또 하나는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 법칙은 사인 법칙은 여러분들 요건 좀 외워 두셔야 되는데 개념적으로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이와 같이 힘의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 변하고 마주보는 각도의 비율은 전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요 R에 대해서 요 감마가 사인 감마 값이 값하고 요 B라고 하는 거에서 요 베타라고 하는 각 그래서 사인 베타 값하고 그 다음에 요 A라고 하는 그 크기에서 요 알파 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은 같은 비율을 가진다. 그래서 사인 법칙을 요약해서 쓰면 요와 같이 쓸 수 있어요. R분의 사인 감마, A분의 사인 알파, B분의 사인 베타는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인 법칙이고 코사인 법칙은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합력을 우리가 요 R이라고 한다면은 요 R 벡터라고 한다면 요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 하고 요 사이각
요 각도를 의미하죠. 요 각도 이 코사인 값을 곱해준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요 코사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뭐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러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힘의 합력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하나의 브라켓의 고정점이 여기 있는데 요 점에 두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직 하방으로 500N, 또 하나는 비스듬하게 수평과 3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1200N의 힘이 이렇게 두 개의 힘이 작용하는데 문제는 이 두 힘의 합력과 방향을 결정하라라고 하는 그것이 이 문제의 요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서 요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힘의 삼각형을 간단히 한번 여기서 만들어 보면은 요 500N을 요 끝에다가 평행 이동시킵니다. 500N을 평행 이동시키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500N입니다. 그럼 요 1200에다 500을 더한 그 합력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 방향에 이런 합력이 얻어질 겁니다. 그럼 이 합력의 크기, 요 힘을 우리가 R이라고 할까요? R이라고 한다면 이거의 크기, 전체 길이가 되겠죠. 크기와 그 다음에 이 방향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힘의 삼각형에서 요 기하학적인 관계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요 사인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 안에 있는 사이각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 각도 그리고 이 각의 각도를 알아야 되는데 요 두 개 이 각과 이 각 요 두 개는 좀 당장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각도는 우리가 유추를 해낼 수가 있죠. 요게 하나의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면은 여기가 요 삼각형에서 30도이고 여기가 직각이면은 이 각은 얼마죠? 이게 60도가 되는 거죠. 이게 60도 같으면 요 각도는 120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각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해진 힘의 삼각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120도고 요 P라고 하는 것은 1200N, 요게 F는 500N이죠. 근데 요 R은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구하라는 뜻이니까 이 R을 구하기 위해서 그 코사인 법칙을 먼저 적용합니다.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은 뭐 공식으로 쓰면 요와 같이 쓸 수 있겠죠. P의 F의 제곱 마이너스 2PF의 코사인 120도 해서 요 계산을 하니까 요 값이 1513N이 나왔어요. 요 값이 1513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힘의 삼각형에서 요 120도에 대한 1513의 이 값이 이렇게 얻어졌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서로 마주보는 변의 길이와 그 사이각이라고 하는 그 비율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각에 대한 이 길이하고 이 각에 대한 이 길이
그 다음에 이 각에 대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 비는 같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우리가 적용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을 적용하면은 자, 여기서 사인 법칙을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1513에 사인 120도 이꼴 요 알파를 가지고 얘기하면 사인 알파는 요 500하고 같겠죠.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식이 얻어지면은 여기서 사인 알파는 1513분의 500이고 사인 120도. 그래서 이 값을 풀어보면은 이것이 0.28 뭐 얼마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뒤에서 0.286 이게 얻어지네요. 얻어지면은 이때의 아크 사인은 16.63도니까 결국은 이 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당초에 그 30도의 기울기였기 때문에 30도 기울기에 플러스 16도 16.63도를 하면은 전체 이 각도는 수평과 이루는 각도는 46.63도다. 도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인 법칙 또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힘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